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건봉사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부리문입니다. 그 초입에 있는 부리문인데 우리가 이 곳은 건봉사가 크게 화제를 한번 입은 적이 있는데 이 부리문만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던 곳이죠. 이 건봉사는 금강산 자락에 있는 절입니다. 금강산 안에는 이제 절인데요. 6.25 전쟁까지는 30일 본산의 하나였는데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구 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입니다. 520년 법흥왕 7년에 아도가 창건하고 원각사라 하였으며 533년 법흥왕 20년에 부속 암자인 보리암과 반야암을 창건하였습니다. 758년 경도학 17년 발증이 중건하고 정신 양순 등과 연불 만인의 만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동안 이제 연불을 계속하는 모임을 베푸르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만일의 효시입니다. 신도 182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그중 120명은 의복을, 1700명은 음식을 마련하여 연불인들을 복량하였습니다. 782년 연불 이래를 참여했던 31명이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어 극락왕생하였고 그 뒤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왕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810년 형덕왕 2년 승전이 당나라 현수에게서 화엄학을 배우고 귀국하여 화엄경을 강설하였고 845년 문성왕 7년 백화암을 창건하였습니다. 신라 말에 도선이 중수한 뒤 절의 서쪽에 봉형의 돌이 있다 하여 봉황새 같은 형의 돌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서봉사라 하였으며 1358년 공민왕 7년에 나홍이 중건하고 건봉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부리문 보이시죠? 이 부리문을 지나 건봉사 경내로 진입을 하는데요. 맨 먼저 이제 보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건봉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를 모신 정멸보궁 앞입니다. 건봉사에 봉안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께서 선덕왕 5년 636년이죠. 중국 오대산에 건너가 문수보살전에 기도 끝에 얻은 진시살이 100가 중 일부입니다. 자장율사는 643년에 귀국하여 이 사리들을 5대 정멸보궁인 통도사, 월정사, 법풍사, 정암사, 봉정암 등에 나누어 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인 1592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통도사에 난입하여 금강계단에 모셔진 사리를 탈취해 갔던 것을 1605년에 사명대사가 사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되찾아 왔습니다. 사명대사는 이 불사리가 재차 외적의 침탈 표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도사 금강계단을 중수하여 사리를 다시 모시고 그 가운데 치아사리 12과만을 맨 처음 의승근을 교합하여 인연이 있는 건봉사에 봉안하였습니다. 그 탑 이름은 석가열의 치상탑비입니다. 건봉사에서는 1724년에 사리탑을 세워 이 진신치아사리를 다시 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명대사에 의해 봉안된 건봉사 진신치아사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986년 6월 사리탑이 도굴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건봉사는 민통선 안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고 그만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전문 도굴범들이 이 사리탑을 열어 사리암과 사리를 절취해 갔습니다. 하지만 사리를 돌려보내라며 꾸짖는 부처님의 꿈을 며칠간 꾼 그 꿈을 계속 꾼 그 도벌꾼들이 결국 사리를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되찾게 된 것이죠. 그러나 총 12가 중 8가만 회수되었는데 나머지 4가 행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봉사에서는 1966년
8과 중 3과를 이곳 정멸보궁 사리탑에 다시 봉안하였고, 나머지 5과는 일반 신도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사렴을 별도로 만들어 종무소환 연불원에 모셔왔던 것을 2022년 1월 15일 연불원 맞은편 보안원을 보수하여 친견장으로 이운 봉안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멸보궁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저쪽이 정멸보궁이 있죠.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를 이제 모신 곳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를 모신 곳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궁인데요. 지금 부처님의 그 탑을 보시더라도 그 문양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운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곳은 금강산이죠. 금강산의 기운이 여기에 다 응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실 분들은 심중 소원을 한 가지씩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운이 양명하면서도 아주 옹골차입니다. 보세요. 탑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저쪽에 이 보궁 쪽에서 보게 되면 저쪽이 청룡이 되겠는데요. 청룡에 굉장히 그 산세가 금채로서 되게 아름답죠. 저렇게 유연한 그 기운이 청룡 쪽이 멀지도 않아요. 굉장히 가깝게 이 안에 내판이죠. 그러니까 맥이 중심 맥에서 흘러내려온 맥이 이 안에서 기운이 응집되도록 다 보호사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이제 바로 이제 백호가 붙어 있는데요. 담장 넘어 그 백호도 멀지가 않습니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 보궁 자체가 기운이 안으로 다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 볼까요? 여기는 정멸보궁 이제 앞인데요. 저 안을 한번 보세요. 안을 보게 되면 말의 말등성 같이 생겼죠. 저게 길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런 형태를 볼 때 저 위에 목채나 하나 떠 있으면 이제 귀인 녹마라 그래서 귀인이 이제 말을 탄 형상인데, 아쉽게도 그건 없어요. 그래도 저 정도면 이제 길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백호 쪽을 한번 보게 되면 백호도 바로 바짝 붙어가지고 지금 저 앞에 저 승용차가 있는 그쪽까지 맥이 쭉 뻗어냈어요. 그럼 여기서는 백호가 안을 확 쌌죠. 싼 걸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룡을 보게 되면 청룡도 멀지가 않습니다. 청룡이 멀지 않게 바로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백호나 청룡이 안으로 이렇게 감쌌죠. 그러면 기운이 안으로 응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풍수에서 산수 동그라는 말이 있죠. 산 가는데 물이 간다고, 그걸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기운 자체가 편안하고 안온합니다. 거의 보궁들의 이제 특징이 그러는데요. 괜히 이제 보궁이 그런 명칭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땅의 판세가 그렇게 짜임이 그렇게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요. 바로 저기 정멸보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산신각이 있어요. 근데 이 보궁에서 본 요게 백호자락이거든요. 백호자락에서 바로 붙어서 내려오는 물하고 저쪽 청룡에서 내려온 물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숲이 우거져가지고 요 물인데, 이 금강산 자락이라 그러는지 물이 나가는 그 통로에도 보면 물길에 보면 다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교세들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반이 단단하면은 물길에 유속이 느려집니다. 유속이 느려진 데다가 여기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여기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어렵기는 어려우신데, 물에 산 가는데 물이 간다고 그러죠? 물이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쪽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 끝부분이 아까 정멸봉에서 내려온 끝부분이 여기까지 이제 밀어준 거예요. 그럼 물이 얘를 만나니까 이게 쭉 저거 밀어주니까 물은 돌아서 가겠죠. 근데 이 들어오면서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제가 산신각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청룡자락이 기본에서 내청도 중요하지만 외청에서 확 감아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교세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신각으로 이동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산신각 바로 뒤에, 그러니까 산신각 입장에서는 이게 백호입니다. 근데 백호니까 또 바로 붙어 있죠. 바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산월 지맥을 보게 되면 맥이 이렇게 나왔던 걸 좀 자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운이 저쪽에서 이제 오는데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물길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거는 그나마도 이 묘하게 산자락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교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속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가 바로 요 뒤가 여기가 이제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대체적으로 이 자리가 되게 습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자리로서는 뭐 산신각 자리로서는 이렇게 뭐 썩 그렇게 100%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금강산의 그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한번 안산을 한번 볼까요? 저 안을 보게 되면은 일로 쭉 와보세요. 저기 한번 비춰보세요. 저기. 저게 이제 검은 토채에 거의 가까운데요. 그 가까운데 산에 골이 많죠. 골이 많은데 굉장히 거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쪽이 청룡자락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저 앞에 토채로 쭉 뻗은 게 있어요. 토금채로. 저 산이 저 안에 있는 살들을 다 저기 조절합니다. 저거는 밖에서 온 산자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그 외청이죠. 외청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 산이 갖고 있는 일부분의 그 살기를 저게 이제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신각에서는 지금 사실은 저게 이제 골입니다. 골에서 이제 골바람이 조금 치긴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 예를 들어서 약간 이쪽으로 여기서 요 정도 이 초 켜놓은데 요 정도에다가 이게 산신각이 들어섰으면은 뒤도 후덕하고 아주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봤으면 아주 더 좋았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공은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그것이 굉장히 기운이 이제 알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부처님을 이제 모신 곳인데요. 금강산 건봉사라고 이제 저 누각이 있습니다. 요 앞이 능파교입니다. 요 능파교는 건봉사 능파교는 대웅전 지역과 극락전 지역을 연결하는 홍교로서 규모도 비교적 크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능파교를 처음 축조한 시기는 숙종 30년이고요. 30년에서 33년 사이고요. 숙종 34년에 건립된 경내 불이문 옆에 있는 능파교 신창기비 비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능파교는 영조 21년에 대용수로 붕괴되었고요. 영조 25년에 중수하였고 고정 17년에 다시 무너져 그 석재를 대웅전의 석계와 산영루 수축에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물이 빠지는 파구 쪽을 한번 볼까요? 요렇게 이 골맥이죠. 성맥이 저쪽에서 뻗어 내려와서 요까지 이렇게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요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아까 그 저기 보궁에서 내려오는 물 있죠. 그거를 걷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년고찰들의 다 특징은 뭐냐면 이 물이 나가는 이제 그 길이죠. 요 길이 이렇게 교세들이 잘 돼 있고 바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천년고찰로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그 건봉사의 그 산세들은
금체들이 상당히 많네요. 금체 형체들이 많고, 이런 곳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뭐 고시 공부할 때, 법조계로 나갈 이제 분들은 이쪽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효과가 이제 있는 곳이고요. 이제 저 안에 대웅전이 보입니다. 저 대웅전은, 석가모니 불을 모신 곳을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부처님 모신 대웅전 뒤로 한번 가볼까요? 대웅전의 이 현무는 금체네요. 금체고, 여기가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백호 쪽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청룡 쪽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지금 청룡이 여기가 이제 그 멀죠. 그리고 화에서 바람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저 그 대웅전 자리로 들어가는 곳에 저쪽에 툭 튀어나온 데 있죠. 그게 그 사이가 골이고 요 대웅전으로 가는 이 지맥인데, 이 지맥은 실질적으로는 이 맥이 가는데 뻗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저 끝까지 갑니다. 저기 저 끝까지 맥이 이렇게 쭉 가는, 이게 이제 흘러가죠. 저거는 지각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각. 그래서 사실은 대웅전 자리는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저를 쭉 보게 되면 저 끝까지 갔는데 이 청룡자락이 저것도 저쪽으로 멀리 갔어요. 근데 아까 그 저 산자락이 산신각에서 봤을 때는 안산 역할을 해요. 그렇죠? 안산 역할을 하고 청룡에서 외청에서 밖에서 들어온 자락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 자락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건봉사에 그 이 절터가 이제 생기기 어렵겠죠. 그래도 나름 뭐 긍정적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풍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게 물골이에요. 그렇죠? 물골인데 여기가 너무 화할 때는 물 자체로도 기운을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데 연못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터가 전체적으로 화하기 때문에 이 연못이 가능한 거예요. 작은 곳에는 연못을 만들게 되면은 습이 집안으로 침법을 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화한 공간에는 이런 연못을 만들어줌으로써 일정 부분 기운이, 물을 만나면 기운이 멈추게 돼 있거든요. 기운이 나가지 못하게끔 이런 작용도 하는 곳이 바로 이런 연못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룡절에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왔을 때 저게 약간 올라가요. 올라가서 일정 부분 그것도 물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일정 부분 약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연못이네요. 연지네요. 연지, 그쵸? 굉장히 아름답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그 너무 화할 때, 터가 넓고 화할 때는 요것도 일정 부분 기운을 이렇게 몰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웅전에서 보게 되면 우측에 보안원이 있는데요. 이 보안원은 부처님 진신치하사리 칭견장으로 보안보살은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부처님의 대고 중에 대표로 등장하는 보살로 널리 일체 중생을 관하는 자비로운 보살의 눈으로서 환을 여의고 행을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중탱화 중앙에 배치되는 동진보살은 원래 32천의 우두머리인 위태천신으로 유리광불이 출현하셨을 때 도를 이루어 보안보살로도 불려 동진보안보살이라고 하며 8만 4천근이나 되는 금강부저를 들고 불법 수호를 서원하였다고 합니다. 부처가 열반하였을 때 속질귀라는 나찰이 부처의 치아를 훔쳐 달아나자 쫓아가 되찾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발이 빠르고 재석천과 더불어 불법의 수호신으로 불경을 간행할 때 동진보안 보살상을 새겨 넣어 경전수호의 상징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건봉사는 철종 13년에 조성되었다가 소실된
만일회장판, 불설 대목경련, 대목령경, 경판복음과 함께 치아사리와 경판의 수호신인 동진보안보살을 조성하여 불기 2566년 그러니까 2022년 1월 15일 연불원에 모셔졌던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를 보안원으로 이운하여 봉안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제 보안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가서 잠시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를 친견하겠습니다. 건봉사 이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제가 평가를 좀 해보자면요. 그 부처님의 진신 차사리를 모신 곳이 이제 이 건봉사에서는 핵심이고요. 지금 저 길 건너 보이는 데가 이제 건봉사 대웅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이렇게 보면 여기 극락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신사리 모신 보궁으로 가기 전에 좌측에 이제 거기 산신전이 있고요. 전체적인 구도는 나름 잘 잡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사찰을 볼 때 천년고찰들의 특징은 이 판국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주택을 볼 때와 좀 달리 보셔야 돼요. 일반 주택은 짜임새가 작고 단단할수록 좋지만은 많은 그 사람들을 제도하는 이런 도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세가 이제 크고 포근해야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소승과 대승이 있듯이 나만 뭐 수행을 해가지고 1인이 반야용수만 타면 뭐합니까? 내가 이제 맨 처음에 출발은 소승이지만 나중에는 대승이 돼야 돼요. 여러 사람과 함께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은 판이 적은 것보다 이렇게 널찍한 것이 국세가 이제 훨씬 시원하고 넉넉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판 자체에서는 그래도 청룡 쪽에서 보면은 잘 감아줬어요. 끝판에서 잘 감아줬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이제 좀 명예도 이제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저기 그 보궁에서는 배꼽 쪽에서 발을 붙어가지고 착 감아줬는데 내려오다 보면 전체적인 거는 청룡에서 말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청룡 작곡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을 보면 안이나 안산이나 이런 것이 거의 이제 토금체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도량은 아주 후덕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토체를 볼 때는 그 책상 안으로도 크게도 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수행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량으로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이제 괜찮은 도량이고 이제 그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신 그곳이 이제 저는 여기에 건봉사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강산에 그 아주 그 신령스러운 기운일로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때 좀 오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심중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